총 13kg 정도를 감량을 했고 가슴 사이즈에 변화는 없었어요.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모근이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30번 결심하면은 29번을 실패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질문이 많고 그리고 문의도 정말 많았던 다이어트 영상에 대한 답변인데요. 크게 튼살 관리, 그리고 바스트 관리, 종아리 관리, 승모근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전후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거기까지 이렇게 다루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튼살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튼살은 살이 빠지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살이 급격하게 빠지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저는 튼살에 좋다는 막 크림도 구매해보고 그리고 막 로션도 구매해보고 이랬는데 솔직히 효과본 제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품 추천은 해드릴 게 딱히 없고요. 저는 근데 이제 튼살에는 진짜 보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씻고 나서나 아니면 겨울에는 진짜 평상시에 바디로션 같은 거를 꾸준히 발라주면은 그나마 효과가 있더라고요. 진짜 보습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튼살 종류가 두 가지 있잖아요. 붉은 튼살과 그리고 하얀 튼살. 근데 이미 하얗게 된 튼살은 뭘 하든지 소용이 없더라고요. 뭐 레이저라던가 피부과 시술 이런 거는 받아보진 못했지만 뭐 튼살 크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효과가 하나도 없었고 보습을 챙겨준다거나 이래도 이미 하얗게 변한 튼살은 살을 빼도 그리고 살이 다시 쪄도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튼살이 하얗게 변하기 전에 튼살이 붉은 튼살일 때 관리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튼살 크림이나 튼살 로션을 뭐 비싼 돈 주고 구매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평상시에 쓰는 바디로션 같은 거 보습 관리를 철저히 그리고 잘 해주시면은 뭐 그것도 큰 효과는 없지만 튼살 크림도 딱히 크게 효과가 없어서 그냥 보습만 잘 해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그렇게 효과를 받고 그리고 종아리 알 빼는 법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종아리 알은 요가링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뭐 폼롤러도 좋지만 요가링은 간편하게 그냥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이 그냥 집에 와서 그냥 돌아다닐 때나 아니면 설거지할 때나 이럴 때 착용하고 다니면 되니까 그걸로도 충분한 것 같거든요. 그걸로도 충분한 자극이 되고 처음에는 진짜 아파서 못 걸어요. 처음에 아파서 못 걷는데 점점 적응되다 보면은 종아리 알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종아리가 많이 물렁물렁해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강하나 스트레칭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강하나 하체 스트레칭을. 근데 그게 아침에 하기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 영상이 뭐 길지도 않고 딱히 힘든 영상도 아니라서 강하나 하체 스트레칭은 제가 정말 고등학생 때부터 꾸준히 했던 스트레칭이라서 진짜 그거는 종아리 알이 안 생기게 해주는 것 같아요. 종아리 알을 빼주는 것도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종아리 알 고민이신 분들은 요가링 많이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강하나 하체 스트레칭 해서 다리 붓기도 빼고 종아리 알도 빼지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옛날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바스트 관리인데요. 다이어트 하면서 가슴 크기가 최대한 지켜질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한테 가슴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저는 다이어트 전에는 7580 G 사이즈를 입었었고요. 지금은 7075F 컵을 입어요.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가슴 크기 변화가 크게 없었고 그리고 둘레만 변화가 있었지 뭐 컵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둘레가 빠지면서 한 컵이 줄어든 거지 딱히 가슴 크기가 줄었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저는 다이어트로 총 13kg 정도를 감량을 했고 가슴 사이즈의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가슴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았고 가슴 때문에 어깨가 많이 굽어 있었고 그리고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둘레가 빠지다 보니까 조금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벗어났고 지금은 충분히 만족을 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한 바스트 관리는 운동할 때는 무조건 스포츠 브라. 진짜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저는 스포츠 브라에 대한 중요성을 진짜 몰랐었는데 스포츠 브라를 안 하다 보면은 가슴이 처지게 돼요. 여자의 가슴은 진짜 한 번 처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진짜 맞는 말인 것 같고
가슴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이제 가슴 지방이 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스포츠 브라는 무조건 필수로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포츠 브라는 자기한테 딱 맞는 거, 입었을 때 헐렁하면 안 되고 살짝 가슴에 압박이 있어야 맞는 스포츠 브라 착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포츠 브라를 구매하실 때는 무조건 가슴 사이즈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진짜 가슴이 빠지고 있다라고 느낀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굶었을 때예요. 진짜 초절식 다이어트를 하면은 가슴이 빠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초절식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을 딱히 안 했었어요. 그냥 굶는 다이어트, 그냥 몸에 정말 안 좋은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때는 진짜 가슴이 그냥 보여요, 빠지는 게. 그냥 가슴이 없어지는 게 보이고, 원래 맞던 속옷이 안 맞고, 근데 그때는 진짜 굶어서 다이어트 할 때. 그래서 절대 굶어서 다이어트 하시면 가슴 다 빠져요. 그러니까 굶는 다이어트는 진짜 몸에도 안 좋을 뿐더러 진짜 가슴 소중하잖아요. 그 가슴 다 날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굶어서 다이어트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주는 게 좋아요. 자기한테 맞는 속옷을 입어야, 진짜 본인 가슴 사이즈를 몰라서 가슴에 비해서 속옷이 작다 그러면은 뭐 겨드랑이 살이던가 이런 데로 살이 다 퍼져버려가지고 가슴 모양이 망가지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만약에 내 가슴보다 속옷이 크다 그러면은 가슴 처짐이 발생해요. 가슴 처짐도 발생하고, 그리고 가슴도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방도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본인한테 맞는 사이즈 잘 측정하셔가지고, 뭐 혼자 측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근처 속옷 가게나 이런 데 가시면은 진짜 뭐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측정해 주시거든요. 그런 데 도움을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가슴 사이즈 본인이 알고 있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제 가슴 사이즈를 몰라가지고 속옷을 계속 작은 거를 착용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겨드랑이 살이라든지 팔뚝 살이라든지 이런 게 더 늘어났었어요. 근데 그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살을 빼야 그것도 빠지고 가슴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은 제가 정말 가슴 키우는데, 가슴을 키우려고 먹지는 않았지만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게 두유예요. 초절식 다이어트를 하면은 가슴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두유 다이어트를 할 때는 가슴이 안 빠지고 가슴이 조금 더 커졌다고 해야 되나? 조금 꽉 찬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두유가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두유만 먹는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두유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친구도 이제 머리를 빨리 기르려고 두유를 먹었는데, 두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가슴이 조금 커진다? 약간 가슴에 살찌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유가 왜 가슴이 커지는지 모르겠는데, 막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두유 먹으면 가슴이 커진다. 근데 뭐 딸기 우유보다는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유를 원래 좋아해가지고 두유를 많이 먹고, 그리고 우유도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그게 가슴이 커지는데 영향을 줬으면 좋지 뭐 안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가슴은 일단 유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두유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포츠 브라 무조건 착용하시고, 그리고 굶는 초절식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자기 가슴 사이즈 무조건 잘 측정하셔서 자신한테 맞는 속옷을 입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조금은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슴 마사지 이런 거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데, 저는 가슴 마사지 같은 거는 따로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가슴 지키는 방법은 이렇고요. 그리고 승모근도 정말 많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저는 제 몸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고 가장 큰 콤플렉스가 승모근이에요. 승모근이 지금도 막 없는 편은 아니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승모근이 진짜 많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 이거 보시면은 전 사진이거든요. 이게 제가 진짜 한 3년 전, 4년 전 사진인데, 그때에 비하면 승모근이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자세가 정말 안 좋아서 어깨가 많이 말려있고 그리고 어깨가 많이 처져 있어요. 그래서 승모근도 그렇고 어깨가 정말 딱딱하고, 근데 이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진짜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어깨 마사지 하고 이러면은 야, 너 어깨 왜 이렇게 딱딱해? 맨날 막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막 어깨 때문에 두통도 오고 막 도수 치료도 받아보고 이런 거를 다 해봤는데, 근데 승모근에 대한 얘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 승모근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뭐 운동이라든지 승모근 보톡스 이런 영상 가지고 올 테니까 승모근에 대해서 걱정이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영상을 또 따로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전후 조금 변화? 뭐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자존감? 저는 일단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낮았었어요.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도 너무 심했고 자격지심도 너무 심했고 열등감도 너무 심했고, 뭐 친구가 성공을 했을 때 정말 박수 쳐주지 못하고 그냥 질투하고 이런 아이였거든요. 제가 노력은 하지도 않은 채 남들의 성공만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그런 게 뭐 물론 살 때문은 아니지만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는 일단 다이어트를 성공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한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이제 다이어트도 의지의 차이고 자기가 정말 하고자 하면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조금 부족하면은 어쩔 수 없이 실패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내가 다이어트를 성공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남들이 못하는 다이어트를 했어. 나는 10kg를 뺐어. 이러니까 남들이 뭘 해도 쟤도 저만큼 노력했으니까 나도 저만큼 똑같이 노력하면 나도 될 거야. 이런 마인드가 됐어요. 그 전에는 진짜 누가 성공하면은 쟤는 그냥 성공했네? 쟤는 왜 성공했지?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부터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친구의 성공에 박수를 쳐줄 수 있고 정말 친구가 성공을 하고 뭐 내 주위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한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그 사람이 이룬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룰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다 이룰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남자친구를 사귀면 집착이 되게 심한 편이었어요. 술자리에 여자가 있다 그러면은 연락이 안 되면은 계속 연락하고 계속 전화하고 질투하고 집착하고 이랬었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자친구가 뭘 하든지 남자친구가 정말 뭐 여자랑 바람이 났다 그러면은 그냥 그 남자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를 놓친 그 남자의 잘못이지 내가 굳이 아쉬워해야 해? 바람을 핀 남자한테? 내가 굳이 매달려야 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쳤다 이런 경우 아니면은 뭐 여자가 있는 술자리에 간다, 여자랑 단둘이 카페를 간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보내주는 편이에요. 바람 필 사람은 그런 거를 다 막아도 뒤에서 다 피더라고요. 이게 뭐 다이어트를 해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뭐 내가 뭐 조금 예뻐져서 이렇게 변했다 이런 것보다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냥 정말 우선순위가 남이 아닌 내 자신이 돼버리니까 남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내가 나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세상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자신감도 여기에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같이 높아지는 그런 게 됐겠죠? 진짜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자존감도 자신감도 없는데 그냥 정말 자존심만 셌어요. 그냥 남이 나 무시하는 건 싫고 내가 정작 하는 건 없어. 정말 게으르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열심히, 정말 우울할 때도 많지만 우울함을 그냥 그때는 즐기고 우울한 게 끝나면은 그때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를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나는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도 다이어트를 30번 결심하면은 29번을 실패해요. 29번을 실패하고 그 중에 한 번을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긍정적으로 정말 다 잘 되실 거예요. 다 다이어트 성공하실 거고 다 원하는 거 이루실 거고 다 정말 잘 되길 제가 기도할 거니까 뭐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혹시 이 질문 말고도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뭐 댓글에 제가 답변이 없다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은 답변 다 하나씩 해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